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2부 진행의 도지은, 이수연입니다. 네, 2부의 문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2부에서는요, 더욱더 기대해 주셔야 될 사항들이 저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명과 그리고 매매 꿀팁들도 전수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 어떤 종목일지 또 어떻게 공략할지 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랜만에 열린 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대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아까 수연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도와줬던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바이 코리아, 우리 시장에서는 네. 들어와 줬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어디가 어떻게 좋았는지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자동차나 철강 등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 보이면서 코스피가 1.3% 가까이 오른 2,35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개선된 모습입니다. 각각 1,700억대와 3,800억대 매수하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부양책 합의 기대감에 따라서 1.2% 상승한 85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들이 69억 원대 사들였고요. 기관 역시 230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시장 반등 이끌었죠.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매도하면서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환율 시장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유가 증권시장 강세에 따라서 0.5% 넘게 하락하면서 종가 1,163원 40전에 형성됐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시죠. 19시 기준입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가격이 0.6%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1,299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더리움 살펴보시죠. 이더리움 가격은 1%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거래 가격은 42만 원 선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모든 코인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피오 골드 토큰이 6%, 오미세고가 3.6% 올라가고 있고요. STG가 18% 넘는 급등세 나오면서 47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이번 장 역시 모든 코인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3.5% 오른 302원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코인들은 1% 이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들은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보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더 수급 주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누가 샀는지에 관련돼서 자세히 종목들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의 선택 만나볼 텐데요.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이 샀고 또 팔았던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페노션을 샀고요. 코스닥에서는 제이시언 시스템을 사드렸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팔았던 종목으로는요.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매도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국일제지 매도 나왔습니다. 네, 한 종목씩 저희 위원님들께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워낙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중요한 시장이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선택했던 종목들 하나씩 이주연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샀던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페노션을 샀고요. 코스닥에서는 제이시언 시스템을 샀습니다. 이 두 종목 외국인이 왜 선택했을까요, 위원님?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크게 올라오는 동안에 이 동학개미라는 개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외인들은 그동안 계속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를 살려고 하니까 다 올라와 있어서 살 게 없다. 그래서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 HMM 현대상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서 해운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한번 언급이 됐던 종목인데 그때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죠. 네, 지금 보면 페노션이나 이런 해운 관련 업체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컨테이너 쪽은 현대상선이 좀 꽉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쪽은 이미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유가 이제 용선료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운항할 때마다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수익성이 이제 굉장히 좋아진 부분이 있고 페노션 같은 경우는 벌크 선대가 좀 주력을 이룹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그 컨테이너 같은 이런 상품이 아니라 철광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이제 원자재를 좀 많이 실어 나르는 그런 부분들이 커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벌크 형태로 이제 실어 나르다 보니까 페노션의 실적을 한번 보시면 몇 년 동안 영업이익이 정도에 거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을 해서 화주들로부터 계약이 일정하게 잡혀서 이제 운용이 되다 보니까 크게 뭐 수익성이 나아지는 부분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크게 손실폭이 나는 그런 부분은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운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 되면 이 용선 계약들이 갱신이 될 텐데 BDI 지수가 지금 굉장히 오른 상태에서 아마 이 용선료 자체가 이제 운임이 굉장히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페노션 같이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충분히 저점 매수로 들어올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이라면 뭐 지금 오늘 매수세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차트상도 돌릴 만한 충분한 근거나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 오늘 11.7% 오늘 상승을 해줬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페노션을 선택해 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제이시언 시스템 매수를 해줬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제이시언 시스템은 네. 드론 관련주로 이제 그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자주 쓰는 비디오 카드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 모니터도 만들고 있고 컴퓨터 부품 관련해서 이제 이런저런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중국의 이제 드론 제조사인 다장이랑 이항이라는 제품을 국내 수입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드론 관련주로 좀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의 그 이제 드론 택배, 도미노 피자 드론 택배, 그러니까 드론 배송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승인이 나면서 드론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는데 마땅히 우리나라에서는 드론 관련해서 살만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이시언 시스템이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 관련주로도 이제 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테마적인 성격도 좀 있는 모습인데 오늘 산 외인들이 과연 진짜 외국인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요런 이제 시총 한 3천억 미만에 들어오는 외인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어떤 외인이라기보다는 검은머리 외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런 자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면 뭐 사람들이 약간 뭐지 하는 생각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주린이 어떤 분들도 뜻이죠? 많으시고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법인을 세워서 그 법인을 통해서 국내 주식을 살 때 외국인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뭐 어찌됐든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뭐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서울시장 관련해서 지금 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제 좀 약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드론 관련해서도 지금 이슈가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 하면 지금 현재 우상향하는 흐름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상향이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측된다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는 소리니까 또 진입이 또 가능할까요, 그럼? 그렇죠. 지금 제이시언 시스템은 오늘 상가 가구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터졌는데 저는
이거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지금 장 막판에 동시호가에 좀 강하게 갭이 이렇게 떴어요. 동시호가에 한 5% 이상 급등이 동시호가에 만들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 분명히 조정이 나온 빌미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이 종목을 뭐 단기나 단타적으로 공략하신다면 9,000원대 이하로 주가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하면 한번 짧게 잡고 공략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매수 주체들이 매수를 했던 그런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1,000억 이상이 넘고 또 최대한 현물로 샀느냐 이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이 종목들을 픽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들이 오늘 과연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했는지 잘 분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정수 위원님께서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순매도를 진행했던 그런 종목 살펴주시면 좋겠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첫 번째잖아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늘 거래량이 2천만 주가 터졌는데 그중에서 절반, 1,000만 주를 외국인이 싹 다 매도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수를 가둬두는 데서는 삼성전자만한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현대차, 기아차 강했죠. LG화학도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은 만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철강주 여러분들 굉장히 강했고요.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유주, 화학주 섹터.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 뭐 증권주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어요. 그럼 그 상승을 어느 정도 그거를 너무 폭등하지 않게 적당히 이제 눌러 놓으려면 삼성전자를 좀 잠재워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폭등시키면 안 돼서 삼성전자가 만약 오늘 외국인들까지도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면 오늘 삼성전자 3%, 4% 급등 나왔을 거고요. 그럼 지수는 여기에서 2% 넘게 더 상승했을 겁니다. 아마 2.5%에 3%까지 상승을 했을 겁니다. 삼성전자까지 움직였다면. 그래서 제가 볼 때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은 지수의 흐름과 똑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흐름을 보더라도 여기서 지금 코스피가 오늘 뭐 폭등이 나왔고 뭐 3%, 4% 뭐 급등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적당히 여기서 이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적당히 좀 올라가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넘어가게 되면 얘도 넘어가겠죠. 코스피가 넘어갈 생각이 없으면 얘도 넘어가지 않고 박스권 내에 갇혀질 거고 그리고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순 매도량을 볼 때에서는 이제 98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 반면에 기관과 금융투자들은 2배 이상, 그렇죠? 2배 이상 많이 샀어요. 지금 주주 합쳐갖고 거의 이제 300만 주 좀 안 되게 290만 주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매도한 것보다 기관과 금융투자가 매수한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도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수급 주체가 어느 정도 맞아지기 때문에 네, 주가도 상승을 했고요. 그렇죠. 주가도 상승을 했고 그래서 삼성전자까지 너무 움직여버리게 되면 지수가 다 폭등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잠재운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국일제지 오늘 국일제지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네.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바닥에 했을 때에서 여기 2019년도 이제 요 바닥에서 한번 얘기했었던 종목에서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관심이 별로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섹터는 그때 당시도 수소차 내지는 이제 그래핀 관련주로 이제 엮였던 종목인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올라간 거고 많이 올라간 거 많이 올라간 거고 거의 600%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600%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죽을 거였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죽지 않고 외국인들이 계속 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섹터에서 수소차 섹터가 사그라들질 않습니다.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향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매도 물량이 나왔던 부분들은 전일날 급등했었던 흐름의 조정 국면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패턴으로는 지금 일양 이익 아니면 양음양 패턴으로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음봉 나왔으니까 내일 양봉 나오거나 내일도 약간 소강 상태 나오면 모레 다시 움직여주면서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 종목의 흐름으로 상으로 볼 때에서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국내 이제 수소차 테마주들도 이것도 그린 뉴딜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만 그 그린 뉴딜이 아니고 수소차, 전기차, 2차 전지도 그린 뉴딜 섹터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정책 수혜주로 다시 엮이면서 수소차들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팔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고점 매도를 하기 위해서 아마도 우상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이제 패턴들은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5,000원 정도의 손절 라인을 잡고 매매로 접근하셔도 뭐 나쁘진 않다. 하지만 저는 1,000원대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라는 말씀은 좀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선택을 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순서로는 기관이 선택했던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리 시장에서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샀던 종목들은 기아차와 시젠 순매수를 해줬고요. 팔았던 종목들은 SK하이닉스와 SM 순매도 종목들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최근에 기관이 좀 많이 원망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왜 우리 시장 가는데 도와주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급 주체로서 기관의 선택을 한번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샀던 종목에서 코스피는 기아차를 선택을 해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시젠을 순매수해줬습니다. 두 종목들 이정수 위원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일부에서도 저희가 자동차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기아차, 현대차 좋다고 소문이 다 났나 봐요. 기관도 샀어요, 위원님. 네, 많이 샀어요. 오늘 현대차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많이 샀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주가 아침부터 강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강세가 좀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일단 기아차의 지금 호재적인 뉴스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이 6,09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전년 동기 대비 109%가 상승을 했는데 직전 분기 대비 319.5%가 지금 상승할 거라는 전망을 지금 내놨어요. 이게 키움증권 보고서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내년에서도 이게 신차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이제 호재들 뉴스를 보게 되면 호재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건데 지금 뭐 신차 사이클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오늘 신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이렇게 대형주가요, 정고점을 돌파해서 신고점으로 가는 부분들은 이거는 쉽게 볼 게 아닙니다. 왜냐면 시가총액이 기아차가 19조짜리예요. 1,900억짜리도 아니고요. 그렇죠? 190만 원짜리 종목도 아니고요. 19조짜리 종목을 정고점을 돌파하겠다. 이거는 뭐 다음 카페장이라든지 뭐 네이버 카페장인데 동호회장들이 막 한번 가보자 해갖고 뭐 돈 모아갖고 맘먹으면 올라갈 수 없는 종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큰 기관들이, 큰 손들이 정말로 조 단위로 내지는 몇 천억을 쏟아 부어야지만 이 정고점을 뚫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뭐 무슨 동호회에서 이제 움직이자 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의지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의 의지가 지금 대형주의 자동차 완성차를 지금 고점을 올라가겠다라고 이제 보이는 건데 이게 결국은 자율주행차와 수소차와 전기차 이쪽 섹터들이 가겠다라는 얘기로 보여주고 있고 완성차가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 부품주도 따라 움직이겠죠. 그래서 수급을 보더라도 오늘 장대항봉의 거래가 실렸고 기아차만 간 게 아니고 지금 뭐 만도도 가고요. 네. 만도도 오늘 강하게 움직여줬고 얘도 정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기 위해서 오늘 강하게 쐈죠. 그러니까 만도 뭐 기아차, 현대차 뭐 다 움직였어요. 오늘 이 흐름을 볼 때에서는 이거는 쉽게 지금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될 부분은 아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장의 주도주를 뭐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추석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드러낸 거는 아니지만 오늘의 기아차, 현대차는 의미심장하게 봐야 된다.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쌍매수가 완벽하게 강하게 들어와줬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강세장이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일단은 얘네들이 시동을 건 거예요. 시동을 건 거고 우리가 그걸 이제 시발점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 해서 지금 시장을 위쪽으로 당기게 되면 결국은 이슈는 수소차로 몰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이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여러분들 주목을 해봐야 되지만 오늘 어쨌든 기관들이 외국인들과 함께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연기금도 지금 강하게 지금 30만 조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쉽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불안해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불안해서 다 던지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던지지 말았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오히려 이 종목은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되지만 조정 쉽게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개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량들을 지금 다 내놓게 지금 생겼으니까 만약에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건 정고점 돌파했으니까 돌파에 따른 강세가 나올 거고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가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게 되면 결국 그 매기가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으로 다시 매기가 돌겠죠. 그러면 그쪽에서 또 자율주행으로 또 돌 거고 인공지능 AI로 돌 거고 반도체로 돌 거고 시스템 반도체로 돌 거고 결국은 시장에 피를 돌리는 데 있어서 업종의 한 대표주가 강하게 움직여주게 되면 순환매가 다른 업종들이 또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놓쳤다라 그러면 그 다음에 순환매 종목들을 다시 공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아차는 오늘 수급들이 굉장히 좋으니까 내일 이후에서도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자, 시젠이라는 종목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시젠은 많이 올라갔죠. 뭐 기아차에 비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뭐 지금 요주에 이때가 이제 2만 원대 종목이었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보더라도 1000%는 그냥 간 거예요. 1000%는 기본적으로 없고 현재도 1000%가 이미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10배 이상이 올라간 종목이고 그에 비하면 뭐 자동차 대형주들 뭐 올라간 것도 없죠. 월봉을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올라가는 게 사실은 지금 뭐 28일 날 추석 연휴 전에 유니세프와 그 코로나 진단 키트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좀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그 소식이 이어서 계속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지금 걸리고 나서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한 번 더 힘을 더 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을 낸 상태에서 가져가신 분들은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근데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22만 원 정도의 손절 라인을 좀 둬야 됩니다. 그래서 22만 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좀 포기를 해야 돼요. 수익 났던 부분들도 좀 파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25만 원, 22만 원 여기서 공략이 됐던 사람들은 22만 원 라인이 깨지게 되면 손절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당장에서는 계속 강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이게 이제 수급적으로 볼 때에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도 많이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도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정고점까지는 쏘아 붙일 것 같고요. 그래서 30만 원 돌파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돌파가 되면 뭐 당분간은 좀 강하게 움직이겠죠.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이 순매수를 했던 기아차와 시젠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관에서 순매도가 나왔던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SM인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주연 의원님 연말까지 좀 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던데 네. 하나하나 차근히 좀 봐주시죠. 그 왜 연말까지 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가요? 저도 SK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개인분들은 많은데 이게 대체 언제 올라오냐 너무 답답해 하시니까 그 연말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종종 하시더라고요. 네. 아닌가요, 의원님? 내년까지 봐야 되나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굳이 이제 왜 연말까지인가 하는 생각이 굳이, 들어서 네. 보통 이제 엔터주들은 이제 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까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봐주시는 거죠, 의원님? SK 하이닉스 말씀이신 네, 거예요? 저는 SM SM 말고요.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SM 차트를 보고 네. 계셔가지고 SM에 머리가 꽂히신 것 같아요. 지금. SK 하이닉스 먼저 봐주세요.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부터 먼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아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도를 많이 했는데 기관은 또 SK하이닉스를 매도를 제일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최근에 보면 SK 하이닉스 거의 뭐 외인들은 쓸어 담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보시면 차트 지금 보시면 여기 일별 투자자 그러네요.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요. 금액별로 해서 거의 뭐 하루에 1,000억 넘는 금액을 갖다가 지금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국인 수급이 좋은 상태고요. 지금 기관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도 연기금 정도예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그 시스템적인 부분에서의 매수와 매도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크게 이제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을 갖다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나왔단 말이에요. 네. 뭐 삼성전자는 뭐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뭐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뭐 그다음에 통신, 5G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밖에 없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폭이 좀 깊었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상승하는 흐름에서 SK 하이닉스는 꺾여버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저점 거의 이제 이중바닥을 만들고 지금 단기 추세를 갖다가 상승으로 돌리는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85,000원 부근대에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횡보하다 보니까 이 구간대 매물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구간대를 바로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는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이러한 부분들, 악재들을 이용해서 외인들은 물량을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있다는 부분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 살만한 게 놓고 살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워낙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고 접근을 한다면 SK하이닉스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하면 뭐 연말도 힘들까요? 연말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네. 저는 이게 이제 조만간 한 85,000원 돌파하게 되면 네네.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돌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론 12월 달에 이제 뭐 대주주 요건 강화 그 3억 원이 만약에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좀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조정이 더 나올 가능성도 높겠지만 그때도 외인들은 아마 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정부에서 좀 빨리 그런 부분들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네 SM입니다. 네. SM 같은 경우는 수급이 뭐 일별 수급 보시면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팔고 있었어요. 오늘만이 이제 특별하게 좀 많이 팔았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쌍끌이 매도세가 좀 이어지는데 그나마 기관들에 비해서는 외인들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SM을 보면서 제가 엔터주들 대형 3사죠. JYP랑 YG. 네. 네, YG 플러스가 오늘 16%나 맞아요, 빠졌더라고요. 네, YG 플러스가 이제 그 블랙핑크 관련 주인데 그동안 주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그래서 올랐더라고요. 오늘 급락이 나오는데 팬으로서 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뇌동매매 해도 되나요, 위원님? 내 동네는 아니, 아니죠. 블랙핑크 저점 팬이니까. 매수를 노리는 그런 이제 공략이 되는 부분이라. 이거 아까 방탄소년단 이야기할 때랑 표정이 사뭇 다르셔서. 네. 아니 블랙핑크 이번 신곡 뮤비 조회수도 엄청 나더라고요. 맞아요. 한 아이스크림 1억 되던데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노래가 착착 달라붙어요 귀에. 제목이 뭐라고요? 종목이 아이스크림. 그거 신곡 아닌데? 신곡 아니에요? 네, 최근에 또 나온 거 있는데 이번에 며칠 나온 전에. 거? 네네. 팬 며칠 전에 나온 건 아니시네. 제가 아직 못 들어봤네요. 꼭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좋다고 하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3사 엔터주들을 보게 되면 오늘 전부 다 조정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전체적으로 외인들 매도세가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빅히터 엔터테인먼트의 상장된 부분이랑 좀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이 섹터별로 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빅히터 엔터테인먼트의 비중을 갖다가 늘린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종목들은 좀 줄여야 되는 그쵸.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빅히터 엔터테인먼트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연간 2,400억 정도가 돼요. 이게 공연을 할 수 없는 지금 코로나가 터져 있는 상황에서의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 코로나가 해소가 되고 여러분들 이제 뭐 공연을 갈 수도 있고 월드 투어를 또 BTS들이 하게 된다 하면 한 3,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국내에 상장돼 있는 엔터테인먼트 3사 영업이익을 다 합쳐도 안 되고요. 지금 이 세 종목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가인 4조 한 8천억이었나요? 그 정도 시총을 8.6조 원이요. 아니 그거는 이제 공모 자금이 있는 거고 자금. 네. 진짜. 이제 지금 네, 4조 원 공모가로 정도. 시가총액이 한 4조 정도로 이제 책정이 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네.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투자자들이 이제 주도 섹터 그러니까 이제 대장주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자금들의 포트폴리오의 정리 차원이 아닌가. 그리고 보면 엔터주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아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또 너무 많이 엔터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나 아니면 YG 플러스, JYP 엔터테인먼트 모두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은 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들이 어떤 종목 선택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개인들이 선택한 종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유니온 머티리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지엔코 순매수했습니다. 매도 종목을 살펴보시면 코스피에서 메리츠 증권 순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MS오토텍 매도했습니다.
네, 먼저 유니온 머티리얼을 오늘 개인들이 좀 많이 샀네요. 왜 갑자기 이 종목을 사게 된 건지 궁금한데 유니온 머티리얼이 미중 무역 분쟁 이슈로 참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네,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오후장에 도노 리포트라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데서 자주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한 3번 정도 매매를 해서 굉장히 수익을 잘 줬던 그런 효자 종목인데요. 미중 무역 갈등 관련해서 오늘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부분은 아무래도 폼페이오 장관이 뭐 쿼드라고 해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4개국의 이제 미팅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임이다 보니까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굉장히 잘 거쳤어요.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3파 상승, 그러니까 5파 상승이죠. 5파 상승이 나와주고 뭐 ABC 조정 충분히 다 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질 만큼 빠졌고 기간 조정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은 굉장히 괜찮은 상승 흐름이다. 거래량이 나온 부분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서 요즘 이제 동학개미 형님들께서 좀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을 생각할 때 지금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굉장히 잘못된 계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이렇게 압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단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태클을 건 적이 없었고요. 공화당이 태클을 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미국 전체의 의회 그리고 이제 지식인들 모두가 다 중국을 지금은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미중 무역 갈등은 심화되면 심화됐지 결코 완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 뭐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들이 뭐 이렇게 급등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다. 그래서 결국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재선을 하든 결국 미중 갈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 지금 오늘 수급 잘 들어왔고 거래량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요. 한 번 정도의 시세 저항권인 한 5,4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엔코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엔코는 지금 뭐 굉장히 바닥권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최대 주주가 큐로컴이에요. 네. 이 종목 아무래도 이제 큐로컴이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따라서 이제 오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큐로컴과 이제 지엔코 에이즈 치료제 관련주로 이제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치료를 그걸로 받았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관련주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랐다가 음봉으로 밀렸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아마 지금 움직인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평소에 이제 거래 대금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10억 미만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종목이고요. 가급적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뭐 바닥이다 생각하고 들어가지는 마시고 이 종목이 우상향 흐름으로 정배열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 가서 저점 공략을 노리셔도 늦지 않을 거니까 지금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개인들이 좀 매수한 그런 종목들 살펴보면 모두 미국과 관련된 종목이네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개인들이 순 매도했던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이정수 위원님께서 바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리츠증권과 MS오토텍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증권주 개인 투자자들 오늘 좀 매도를 많이 했어요. 예뿐만 아니라 뭐 교보증권, 삼성증권, 뭐 NH투자증권, 뭐 증권주도 많이 매도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가 나오면 주가는 거꾸로 오를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은 개인들이 매도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개인들이 사지 않으면 기관과 외국인 혹은 금융투자 뭐 이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메리츠증권 차트 모양을 보면 천냥봉의 거래가 좀 실렸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쁜 모양이에요. 이쁜 모양이고 예뿐만 아니라 뭐 NA투자증권부터 삼성증권의 모양들도요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천냥봉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수급을 보면 수급이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지겨워서 던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메리츠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지겨우니까 이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추석도 됐고 추석도 지났는데 그래도 안 움직이니까 그냥 조금 움직이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던지고 나서 차라리 뭐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부품주를 붙었으면 다행인데 그걸 팔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있죠. 뭐 엔터주를 고점에 잡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면은 악수를 뒀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냥 차라리 그냥 증권주는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메리츠증권은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천냥봉이 떴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 시도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시장을 좋게 본다라 그러면 결국은 증권주들이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싼 종목은 사실은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얘가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증권주들이 주도주에 올라가기가 조금 많이 미흡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싼 위치인데 오히려 차라리 갖고 있었으면은 수익 내는데 내지는 최근에 뭐 고점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종목이었는데 이건 밑에서 좀 싸게 던져버리는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개인들이 좀 많이 매도한 종목 중에서 코스닥 쪽에서 MS 오토텍이 있는데요. MS 오토텍. 네. 자, 밑에 있네요. 자, MS 오토텍. 자, MS 오토텍은 매매 패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자동차 부품주고요. 그다음에 수소차는 아니고 전기차 테마에 좀 엮여 있는 종목인데 지금 오늘은 수소차 관련주들과 완성차들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MS 오토텍 같은 종목이 또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누가 샀겠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샀겠죠?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네요. 오늘 31만 주 매수가 들어왔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보통 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 있으니까 대신에 조정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벌써 적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밀리면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개인들이 많이 매도한 종목들이 오히려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걸 좀 감안하신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 주자별로 선택을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슬기로운 주식 생활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1부부터 함께 해보셨던 분들은 대체 두 분의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들이 어떤 종목일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순서대로 이게 원래는 이정수 위원님한테 먼저 여쭤봐야 되는데 이 크기상 이주연 위원님한테 먼저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주연 위원님,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저희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맞을까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크기를 얘기하시는데 4kg 쪄서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절대 몸집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종목의 몸집으로 이야기한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순간 당황스러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종목의 하시니까. 크기니까 네. 시가총액의 크기로 정리하는 걸로.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종목이 맞습니다. 기아차고요. 네. 오늘 사실 이 종목이 이제 연휴 동안에 제가 이제 좀 눈여겨봤던 종목인데 너무 괜찮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7%면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굉장히 그럼요. 강하게 상승이 나온 부분이라 좀 네.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드리기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종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아 자동차가 지금 신고가를 넘어간 이런 흐름은 정말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를 조금 클로즈업해서 제가 보여드리면요. 네. 지금 5만 원대 이 저항 라인에서 최근에 한 두 번의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 봐도 쌍봉인가 하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냐, 차트를 쭉 이렇게 늘려서 보시게 되면요. 한 7, 8년 동안의 흐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와 저항을 했던 가격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를 지금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돌파한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외인들이 어떤 그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서 그리고 앞으로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가 있고 재료가 있는 섹터 내에서의 종목들을 찾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현대차와 기아차의 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상승세가 예전에 이 현대 기아 자동차의 큰 상승 파동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너무나 그건 좀 긴 안목으로 시장도 이제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서 한 5,700원 정도, 그러니까 57,000원이죠. 57,000원 정도. 그러니까 6만 원 조금 아래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정도 저항 라인까지 보신다 하면 한 1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매수 가격은 이제 49,500원부터 내일 아까 보니까 시간 내서 조금 갭이 떴는데 51,500원 정도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 네. 음봉으로 쭉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정말 땡큐입니다. 땡큐 하고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그 대형 SUV 시장 관련해서 지금 기아 자동차의 텔라루이스라는 차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인들에게 이제 판매하는 그런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가 이제 시작이 한 32,000달러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한 45,000불, 옵션에 따라서 한 5만 불 정도 되는데 보통 미국 시장에서의 대형 SUV 같은 경우는 가격이 4만 불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에 대비해서 싼 가격에 이제 저렴한 가격이죠. 저렴한 가격의 옵션이 기본적으로 다른 차종들에게 크게 이제 풀옵션 가까이 이렇게 좋은 옵션들이 많이 달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율이 1위고 요 차종을 이제 사려고 하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팰리세이드 이제 미국에서 히트를 쳤는데 그 다음으로 지금 굉장히 크게 히트를 치고 있고 이 대형 SUV 시장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1위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미국은 자동차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 이제 소형 트럭하고 그리고 가족들 패밀리카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많이 타시는 차들 중에 기아의 그 카렌스 같은 차들 가족들이 좀 많이 타는 차잖아요. 근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 SUV를 좀 선호를 하는데 지금 현재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뭐 사양들 그리고 가격대 그리고 AS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광고를 제가 이제 찾아서 봤었어요. 네.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짜 그런 취향 저격이었군요. 취향으로 네. 지금 광고를 잘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만 봐도 너무 멋있네요, 차가. 네 그렇죠. 저도 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우상향 트렌드를 만들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9%의 그 점유율 제가 봤을 때는 기아 자동차 한 10% 넘는 한 15% 가까이도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현대차, 기아차를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이 플랫폼 시장,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곳이 복스바겐하고 현대기아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외인들, 기아차와 현대차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한 31% 정도 되고 현대자동차는 38% 됐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번 봐보시면 55%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매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주가 상승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 종목은 기아차였고요. 목표가가 현재 57,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10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지금 뭐 자동차나 성장 전망성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주현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기아차처럼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애청자님께서 기아차 시트에 온수매트를 넣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디어까지 내주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온수매트 살 수 있는 종목들이었는데 네. 뭐 온수매트 넘어서 2개나 살 수 있는 종목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기아차에 이어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략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성화이텍입니다. 제가 아침에서도 대우부품이라는 종목을 이제 갖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전 매매 종목에서는 대우부품을 가지고 나왔고 지금 저녁 방송에서는 이제 성화이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제가 쓰고 있는 이제 급등주 검색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추석이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일 건가를 딱 봤더니 제가 레이더를 딱 걸어놨더니 레이더에 걸렸던 종목이 싹 다 자동차 부품주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 만도뿐만 아니라 지금 뭐 평화종공부터 해가지고 지금 종목들이 지금 죄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흐름이 일단은 수소차에 따른 이제 국내 이제 그 정부 정책 수혜주 수소차 그린 뉴딜이죠. 이 이슈로 밀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호조세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앞으로의 이제 전망이 계속 좋아지니까 그 부분에 따른 이제 상승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앞서서 말씀을 주셨던 기아차가 저는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왜? 완성차가 가야 자동차 부품주가 따라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완성차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에는 흐름이 좀 차이가 좀 있는데 가기는 둘 다 가지만 완성차는 금액이 큰 사람들이 유리할 거고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19조나 되기 때문에 금액을 뭐 500억 사거나 뭐 100억 정도를 사겠다. 그러면 당연히 기아차를 사야죠. 그래서 기아차를 사서 50%만 먹어도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래서 100억을 사면 100억 사서 50% 먹으면은 50억을 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큰 자금을 넣어서 큰 돈을 벌겠다. 50억을 벌겠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되지만 금액을 작게 해서 하길 때에서는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주의 중소형주들이 당연히 유리하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성화이텍의 이제 그림인데요. 제가 아까 정배열 초입 국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세종공업을 올해 초에 이제 그 아침 방송 실전 매매 정수에서 세종공업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수익이 났다가 이제 밀리게 되니까 이제 손실이 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 물렸던 분이 가격대가 4,700원대였는데 물론 저점에서는 지금 많이 올라갔죠. 저점에서는 이제 480%가 올라갔지만 그때 당시 물려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그때 4,700원을 물렸는데 어떡합니까? 물어보셨던 사람 기준으로 그분 매수 가격 기준으로 지금 165%가 올라갔습니다. 차라리 물렸으면 차라리 수익 많이 났죠. 그렇죠? 그럼 봤더니 왜 세종공업을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은 그때 당시도 2차 전지를 먼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소차와 전기차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 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먼저 갈 거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2차 전지가 가니까 수소차, 전기차 갈 거고 결국은 그쪽에서 수소차 가게 되면 세종공업이 움직일 거다. 차트를 보게 되면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올라왔죠.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성화이텍도 지금 바닥에서 차트를 보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성차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했으니까 기아차가 아까 전에 이제 10만 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네. 100% 올라가는데 그럼 걔가 100% 올라갈 때까지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얘는 200%, 30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아차, 현대차가 강하게 움직이면 얘도 그만큼 강하게 움직여줘요. 그러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여기에서 100% 수익 나오면 얘는 400% 정도 수익이 나올 겁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한 50%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은 100% 수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더블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가볍기 때문에. 얘는 19조짜리가 아니고 2,700억짜리 중형주 내지는 이제 소형주, 지금 중형주로 섹터로 돼 있는데 소형주, 중형주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매수 가격은 제가 이제 3,900원에서 3,500원을 설정해 드렸는데 내일에서 일단 갭 상승이 나오든 갭 하락이 나오든 공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좋겠지만 도통 지금 시장이 그렇게 쉽게 가격을 싸게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3,900원, 3,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목표 가격은 일단 1차적으로 5,000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000원 정도로 좀 크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손절 가격은 3,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에는 종목이니까 자동차 부품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에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오늘 기아차와 함께 갈 종목 성우하이텍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세한 가격 전략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 이정수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긴 추석 연휴를 깨고 월요일부터 2시간 알차게 채워주신 저희 위원님들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준행위 등 모든 불법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심야 상담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